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증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하루가 될 텐데요. 자, 전략부터 제시를 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약세 모습이 우리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이제 본질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전략의 타이틀은 펀더멘탈이 유효한 종목의 수급, 이렇게 타이틀을 정할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의 수급이 유입되면 이처럼 변동성이 우려스러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통상적인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타이틀을 설정을 했고요. 오늘 핵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보시는 대로, 화면 보시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최근 들어 매매 움직임을 수치로 표시한 건데요. 또 왼쪽에 보게 되면 거래소 순매수가 최근 들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뉴욕 증시의 급락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 건가.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흐름이 좌우될 여지가 좀 많다라는 측면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중국 상해 지수는 어저께 비교적 보합권 언저리에서 머뭇대는 상황을 보였는데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됐고 이제 중국도 정권 교체가 있는 시점인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뉴욕 증시의 움직임만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장중에 확인 꼭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은 살짝 강보합권대를 보입니다. 하락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강보합권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선물 시장이 장중에 진행되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이 옵션 만기죠. 따라서 이 옵션 만기가 오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부분이 좀 작았고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은 지수 관련 종목군에는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타이틀과 같은 맥락에서 펀더멘탈이 유효한 종목군들, 특히 프로그램의 영향이 좀 덜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의 운신의 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옵션 만기 프로그램 동향도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종목별로 프로그램 공시되는 수량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량들을 확인하시면서 종목별 접근을 하시면 적절한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오후에 사전 공시 물량을 보자라는 그 말씀이시군요.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 좀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많이 부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오늘 하루인데요. 야간 선물 지수도 1.6%가량 떨어졌고 미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1900선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지지선과 저항선 살펴주시지요. 최근 들어 완만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1900선을 확보하고 반등 시도에 상당히 좀 찬물이 끼얹어졌는데요. 아마 1900선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하고 수급상 왜곡될 수 있는 옵션 만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900선이 하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오늘은 지수의 밴드권 하단을 1898선, 1900선 살짝 깨지는 모습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으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움직임이 장중 하락폭이 커졌다가 줄어들더라도 한 1910선 정도까지 되돌림이 나온다면 이렇다하게 지수의 상승이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밴드권의 하단 1898포인트, 상단은 1910포인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0선 밑도 조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주식과 현금 비중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8대2를 진행했다가 지금 오늘은 7대3으로 좀 바꿀 건데요. 7대3으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해서라는 그런 측면도 일부 감안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감이 해소됐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잡힌다면 그쪽 방향성으로 주식 비중을 좀 따라가는, 늘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서 비중은 7대3으로 살짝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셨는데 그래도 오늘 관심 가질 만한 그 종목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관심주 두 종목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전략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종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KCC를 보겠습니다. 현재 예상호가 살짝 약보합권 정도 보이는데요. 어제 그제 양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 붙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한 전략은 아니고 오늘 시장이 크게 왜곡돼서 시계 흔들려서 하락한다면 그 하락하는 흐름에 묻어서 약세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KCC는 체결 강도가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백의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여백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장중 저점을 노리는 절대로 추격 매수는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 21선과 61선의 이익이 균등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이 약세 저점은 5일과 20일 전에 중간 가격권대 내려오면 되반등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게 보통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오늘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강원랜드는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속되는 종목이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진 않더라도 수급적인 면에서의 안정감은 아마도 5일선 아래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적극성을 띠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KCC와 강원랜드 두 종목을 펀더멘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시스템이 골라낸 종목은 KCC와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동시효과에서의 움직임은 두 종목 다 아주 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